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들께 새롭게 단장해서 찾아가는 대박플러스 시즌2. 지난주에는 수요일을 잠깐 출연했었죠. 원래는 화요일입니다. 화요일을 책임지는 남자 정재훈 멘토입니다. 앞으로 좀 대박플러스는 기법 강의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종목 상담도 해드리죠. 여기서 끝나면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장에 공략을 해볼 만한 그런 종목까지도 함께 말씀을 좀 드리고 있으니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대박플러스 시즌2 참여 방법부터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박플러스는요,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전화 상담이 있고요, 문자 상담, 그리고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전화 상담은요, 02-3153-2611번으로 문의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문자는요, 무료 문자입니다. 013-3366-0110번으로 문자를 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료 문자니까요, 좀 많이 올려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종목 상담 신청 게시판이 있습니다. 서울경제TV 홈페이지입니다. www.sentv.co.kr 이쪽을 좀 접속을 하시게 되면 종목 문의라는 이런 그 폴더가 하나 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쪽에 들어오셔가지고 종목 상담을 하셔도 실시간으로 종목 상담이 가능하다라는 부분들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법이나 뭐 궁금한 사항들, 종목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들 모든 것들을 다 활용을 해서 문의를 하시게 되면 다 답변을 해드리니까요. 궁금한 거 있으면 많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최근 이 12월 달 들어서면서 상당히 좀 어렵게 시장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 흐름들을 좀 보게 되면 외국인 쪽에서의 매도가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이었었죠. 시장이 밀려 내려오니까 기관 쪽에서는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전개가 됐었습니다. 근데 코스닥 시장, 금일 500포인트를 붕괴시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전저점이 이탈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는데요. 이 부분들을 이따가, 강의를 통해서 코스닥에 대한 지표, 이 차트를 좀 보고서, 전략이나 이런 부분들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 겁니다. 조금 힘들지만, 일단 내년 시장은 좀 밝기 때문에, 너무 짧은 시각으로 보시는 게 아니라 좀 여유 있는 2014년도, 내년도 시장을 좀 본다면 충분히 희망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용기 잃지 마시고 일단은 좋은 공부나 이런 부분들을 대비를 하셔가지고 좋은 수익을 한번 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은 제가 먼저 시작하기 전에 포트폴리오를 좀 말씀을 좀 드려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이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여태까지 여러 가지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꾸준하게 들고 가는 종목군들, 그리고 장중에 손절가를 좀 이탈한 그런 종목군들도 있습니다. 이런 종목군들도 마찬가지로 제가 기법 강의를 하고 난 이후에 AS 시간대 혹은 기법 강의 시간대 이 종목군들을 하나씩 보면서 일단 말씀을 좀 드리는 게 훨씬 더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선은 지난주에 해드렸던 종목만 일단 AS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게 삼천리 자전거였었을 겁니다. 자, 삼천리 자전거 21,700원의 고점을 형성해 주고 난 이후에 좀 밀려 내렸습니다. 손절가를 좀 제가 여유있게 19,000원 정도까지 좀 잡아드렸다라는 부분들. 근데 이 19,000원대를 좀 잡아드렸었는데 시장이 워낙 이 변동성이 좀 크고 시장이 좀 어렵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절가를 조금 높여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 21선이 이탈되는 흐름들이 좀 나오게 된다라면 일단 짧게 리스크 관리를 좀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왜냐면 수급적인 흐름들을 좀 잠깐 볼게요. 자, 외국인 쪽에서 일단은 꾸준하게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전개가 됐었는데 전날이죠. 일단 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다라는 부분들. 그러면 결국에는 어떤 모습들을 좀 보일 수가 있냐면 큰 폭으로 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조정을 좀 받을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저점을 만들고 난 이후에 상승을 했죠. 그리고 나서 저점을 다시 만들었습니다. 이중 바닥을 형성해주고 전고점을 넘어서게 되면 이 가격 폭만큼 올라간다 그랬었죠. 그거를 그대로 갖다 붙이면 이 자리대가 매도의 급소짜리다라는 부분들이에요. 목표치가 찬 부분들도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오버슈팅이 나오고 난 이후에 이 가격대를 안착을 해주지 못하는 그런 흐름들이 좀 전개가 되니까 쉬어가는 흐름들이 좀 나와야 된다. 근데 21선은 이탈되는 그 흐름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이 박스권역으로 밀려 내려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크게 밀려 내려오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이렇게 빠지겠죠. 결국은 18,000원대까지도 빠질 수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 짜리대를 조금 높일게요. 19,500원 정도 21선 이탈하는 흐름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일단 리스크 관리를 좀 하자라는
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장 정리, 그리고 AS는 요 정도까지 해보고요. 다음 잠시 뒤에는 일단은 기법 강의를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지현 멘토의 믿고 쓰는 마디매매 기법입니다. 이게 날이면 날마다 듣는 게 아닌데 원래 하다 보니까 이게 매주 듣죠? 그러다 보니까 참 중요한 부분들인데 이 부분들, 이 망각을 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피가 되고 좀 살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니까 한 번쯤은 잘 새겨 듣고 내 것으로 좀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상승의 가격폭 그리고 하락의 가격폭을 이용한 매매 스킬이다라는 부분들이죠. 상승 N자와 하락 N자, 이 부분들을 누누이 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좀 봐야 될 부분들은 이 기본 마디에서는 전고점 그리고 전 저점, 이 부분들 수급을 좀 파악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이에요. 자, 이따가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릴 부분들이지만 이 수급적인 부분들을 꼭 진짜 필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 최근에 수급이 그렇게 썩 좋지가 않죠. 지수로만 보게 된다면 거래 대금, 이게 완전히 지금 현재 줄어드는 그런 모습들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종목군들이 탄력을 받지 못한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바디는 쌍고점, 쌍봉이라고 얘기했었죠. 쌍고점을 형성할 수 있으므로 매매 시 주의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이에요. 일단 이 부분들도 고점에서 추격 매수를 했다라면 어떻게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들. 세 번째 마디가 나왔을 때는 일단은 길게 끌고 가는 전략보다는 어떻게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봐야 된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목표치에 도달을 했을 때 이때는 무슨 얘기였었죠? 분할로 매도를 하는 것, 즉 챙기면서 하는 게 정석이다. 그렇지만 그 가격대가 지지가 되는 흐름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 지지가 되는 흐름만 나오면은 안 돼요. 나오면 안 되고 여기에다가 하나가 더 추가가 돼야 되겠죠. 그게 뭐라 그랬었죠? 거래량이었었죠. 거래량이 증가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줘야지만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고 그 자리대를 지지를 할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노란색인데 이거 빨간색으로 좀 바꾸려다가 다음 주에 좀 바꾸도록 할게요. 단기의 흐름은 21선이에요. 그죠? 단기 흐름들이 21선이고 중기는 61선을 확인한다라는 부분들인데 이것도 이따가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시장 자체가 상당히 좀 어렵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어렵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왜 무엇 때문에 그런 것인가 라는 부분들을 하나씩은 일단 파헤쳐 봐야 된다라는 부분들인데 지금 현재 지수는 21선 하향을 하고 있죠. 61선, 현재 61선도 지수는 주가는 밑에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탄력을 좀 받기가 힘들다라는 거, 그 부분들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된다라는 부분들이에요. 자, 목표치 분석법입니다. 목표치 분석을 하는 부분들은 대부분 이 주가가 상승과 하락을 좀 반복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그 부분들에서 일정한 패턴의 모습들을 좀 보인다라는 게 바로 N자형이냐 아니면 이 값이냐 이 부분들을 판단을 한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에서 목표치를 분석을 하면서 유의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첫 번째는 목표치를 분석한 가격대가 무조건 올 것이다라는 맹신은 금물입니다. 왜냐하면 좀 더 넘어갈 수도 아니면 모자랄 수도 있다라고 그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조건 그 자리대가 올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즉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목표치가 10,000원입니다. 마디 계산을 했더니. 근데 9,990원을 찍고 나서 투매가 나왔어요. 그래서 하한가를 갔습니다. 근데 그 10원 한호가 때문에 매도를 못했다라는 그 부분들은 인정을 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거의 어느 정도 목표치가 왔다라는 얘기는 그 이만큼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목표치가 도달했다 이렇고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일단 맹신을 하지 말자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매도를 하기 위한 분석법이지만 매수를 하기 위한 분석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시장의 수급적인 흐름에 따라서 부족할 수도 있고 넘어갈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 여기에서 필요한 건 뭐라 그랬었죠? 거래량이 증가가 되느냐 아니면은 모자라느냐 이 부분들입니다. 즉 전고점을 넘어가는 흐름들이 나타났을 때는
거의 무조건적으로 거래량이 증가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그 정고점에 대한 매물을 장악을 하고 나서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자, 근데 시장을 한번 보세요. 시장을 한번 보면 거래소 지수라든가 코스닥 지수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래량이 지속적으로 감소되는 부분들이 느껴질 수가 있을 겁니다. 박스권이라고들 얘기를 많이 합니다. 박스권이라고 얘기들 많이 하는데 거래량이 터져줘야지만 그 박스권에 해당하는 매물을 소화를 하면서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거래량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매물 소화하기가 힘들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자, 그리고 이 목표치 분석법에서는 또 하나의 지지와 저항의 영역으로 알고 활용을 한다라는 부분들입니다. 항상 좀 말씀을 드려왔을 거예요. 어떤 얘기들 해드렸냐면 지금 현재 부분들 저항대라든가 지지라인대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게 된다라면 대부분 이동평균선을 보기도 하고 캔들을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보조지표를 좀 활용하기도 하죠. 근데 보조지표를 활용을 하든 이동평균선을 보든 캔들을 보든 다 좋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뭘 봐야 되냐면 기준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그 기준이라는 게 뭐냐면 이동평균선을 보고 매매를 했는데 이동평균선이 깨졌습니다. 깨졌다라면 거기서 짧게 손절을 하고 다음 기회를 노려야 되는데 이동평균선이 깨지고 난 다음에 보니까 양봉이 하나, 지지가 장대 양봉에 대한 시가가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지지가 되겠지라는 그런 생각들을 또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점차적으로 이 타협을 해나가는 그런 방법들, 어떻게 우를 좀 범하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손절 라인대를 놓치게 되거나 아니면 그 손절을 크게 해가지고 손실이 크게 난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즉, 이 마디매매 부분들은 가격적인 부분들을 활용을 해서 지지의 영역과 저항의 영역을 알고서 좀 확인을 한다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들은 상당히 짧습니다. 그죠? 상당히 짧은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한번 코스피 지수를 한번 보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적으로 박스권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11월 13일 날 고점을 형성을 했었죠? 그리고 난 이후에 한마디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점이 나왔어요.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마디폭만큼 그대로 갖다 붙이게 되면 이 자리대가 매도의 자리대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한치의 오차가 있네요. 몇 호가 정도 있습니다. 근데 거의 비슷비슷하다라는 얘기죠. 거의 비슷비슷하지만 이 자리대에서 굳이 막 추격 매수를 한단 말이죠. 그때 이 대박 플러스에 나왔을 때에도 아마 이 부분들 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죠? 근데 여기에서 좀 보게 된다면 아주 신기한 게 있어요. 거래량을 한번 보세요. 자, 정고점을 넘어가는 흐름들이 나오려면, 즉 이 2060포인트대를 넘어가려면 거래량이 증가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현재는 거래량이 감소가 되고 있죠. 근데 여기서 또 하나를 더 봐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지표 추가를 한번 보세요. 뭐냐면 거래 대금입니다. 자, 거래 대금을 보면 이걸 한번 줄여볼게요. 자, 이걸 줄여서 놓고 보게 되면 거래 대금 또한 마찬가지예요. 계속적으로 줄어들죠. 줄어드는 이 모습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매물대를 뚫지 못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즉 힘이 겁나게 약하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 거래 대금, 거래량, 이거는 힘이에요, 힘. 팔씨름하게 되면 힘센 사람이 이기죠. 그죠? 근데 이게 좀 비유가 좀 부족했는지 모르겠는데 거래 대금 자체가 증가를 해줘야지만 매도를 할 수 있는 이 부분들을 장악을 하고서 상승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즉 매물 소화를 수월하게 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부족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거래소 시장을 봤으니까 한번 코스닥을 한번 봐볼게요. 자, 코스닥을 보면 과간도 아닙니다. 진짜 종목군들 하나씩 보게 되면 지금 현재 코스닥 종목군들 중에 싼 주식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묻지마 매도해요. 계속. 왜? 이유는 저도 모르겠어요. 그냥 기관이 됐든 외국인이 됐든 그냥 파는 것 같습니다. 부본질적인 가치를 망각한 채.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자, 중기적인 흐름들, 중장기적인 흐름들을 한번 볼게요. 자, 저점이 나왔습니다. 고점을 찍고 하락을 했죠? 그리고 나서 반등이 나왔습니다.
만약에 정말 코스닥이 최악으로 간다면 이 폭만큼 빠져야 돼요. 이렇게. 그러면 그 자리대가 어디냐? 450포인트입니다. 미친 거죠. 이 정도까지는 빠질 수가 없겠죠. 왜? 외국인들이 올해 들어서 1조 6천억 가까이를 코스닥 시장에서 매수를 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현재 많이 올라가고 있던 이 주가에서 매수를 했겠지만 바닥권역에서도 매수를 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자, 최근에 한번 모습들을 볼게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저점이 몇 포인트가 될 것이다 이런 부분들 사실 다른 경제방송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된다라면 잘 얘기를 안 합니다. 그냥 시장이나 코스피 지수나 선물 갖다가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어느 정도 이 마디 매매를 하다 보면은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 있다라는 거. 자, 한번 봅시다. 자, 고점이 나왔는데 오늘 단기적인 것만 한번 볼게요. 단기적인 부분만 봐야 되니까 그냥 간단하게 30분 봉 한번 봅시다. 자, 고점이 9시에 12월 2일 날 9시에 고점이 나왔습니다. 그죠? 고점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이후에 쭉 하고 빠졌어요. 그죠? 쭉 하고 빠졌는데 이 바닥을 지지를 해주고 움직였단 말이에요. 그럼 요만큼 빠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하락을 하거나 했을 때의 되돌림은 절반 되돌림이 나와야 되는데 시장이 원체 수급이 좋지 않다니까 38.2%의 조정도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가가 깨지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이 폭이 깨져버리게 되면 이 폭만큼 깨져 내려간다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이렇게 갖다 붙이면 자 보세요. 딱 저점 오늘 저점 나오죠. 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거 내가 봐도 웃음이 나오네. 소름 돋네요 또. 그죠? 그러면 어느 정도 이게 빠져 내려왔단 말이에요. 근데 수급이 원체 안 좋아요. 원체 안 좋은데 만약에 이 저점이 또 깨졌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예를 들어서 내일 다이렉트로 또 빠졌다고 생각을 합시다. 그럼 요 빠진 폭만큼 요렇게 빠질까요? 요렇게? 이건 아닙니다. 요렇게 빠지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마디매매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이다. 그러면 보자고요. 자, 이 하락 지금 30분 봉으로 보게 되면 요 하락 N자형으로 빠져 내려온 겁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 봐야 될 부분들은 뭐가 있냐면 우선적으로 이 부분들을 보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여기가 고점이었었죠? 저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이 저점을 깨졌단 말이죠. 그죠? 고점을 형성해주고 그렇다면 이 폭만큼 빠질 수가 있습니다. 이 폭이 대략 약 490포인트 정도가 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490포인트 정도가 되면 하락 N자형으로 중기적으로 빠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저점 매수는 가능한 부분들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또 하나, 자, 또 하나를 좀 보게 된다라면 추세 배웠죠. 추세. 그죠? 추세. 자, 추세를 보자고요. 저점과 저점을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추세가 나옵니다. 자, 보시면 조금 모자르긴 하지만 이 추세대가 거의 490포인트대 초반이죠. 자, 추세도 배웠습니다. 마디가 안 된다면 저점과 저점짜리 대를 이어서 그 자리대를 부딪히는 지지 라인이 형성되면 매수를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라고 추세까지도 배웠단 말이에요. 그 다음 또 하나를 보게 되면 갭은 메울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죠. 여기서 보게 되면 갭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지금 현재 갭을 메우는 과정을 겪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지금 현재 시장 부분들을 좀 보게 된다라면 어느 정도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고 어느 자리대에서 매수를 들어가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알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일봉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분봉으로 쪼개서 볼 것인가 그 부분들을 확인을 하셔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무조건적으로 고점에서 저점을 하는 그런 부분들보다는 일봉도 봐야 되고 주봉도 봐야 되고 월봉도 봐야 되고 그리고 분봉도 함께 보는 겁니다. 자, 잠깐 거래소 시장 다시 한번 볼게요. 자, 거래소입니다. 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자, 코스피 시장 고점을 형성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단 말이죠. 그죠? 일봉입니다. 자, 흐름들을 좀 보게 된다라면 고점이 나왔었죠. 자, 거래대금 잠깐 지울게요. 자, 거래대금 지우고 나서 보게 된다라면 이 지금 모양새는 이렇게 뚫고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죠? 자, 하락 추세대가 넘어가는 돌파가 하는 흐름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뭐라 그랬죠? 하락은 마무리가 되고
횡보 아니면 상승을 한다라고 좀 배웠을 겁니다. 그죠? 그렇다면 지수상으로만 놓고 보게 된다면 좀 확대를 해서 볼게요. 이 자리대를 이탈하면 안 됩니다. 그죠? 이 자리대가 약 1950포인트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다시 하락 추세대로 진입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자, 만약에 지수가 많이 빠진다라고 한다면 아마도 이렇게 빠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점 나왔죠? 반등 나왔습니다. 고점을 못 넘어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폭을 밀려서 가죠. 이렇게 보게 되면 그 자리대가 약 1950포인트대 자리입니다. 자, 그리고 그 자리대에 120 이동평균선이 있죠. 121선 경기선입니다. 이 자리대가 된다라면 어느 정도 지지 라인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어느 정도에 대한 부분들, 조금 더 밀릴 수 있으면 어디까지 밀릴 수가 있겠구나 라는 부분들을 예상을 하고 예측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시장에 대해서 대응을 하면 된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딱 봤어요. 시장에 대한 전략이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빠지면 코스닥 같은 경우 490포인트까지 빠질 수 있고, 거래소 같은 경우는 1950 정도까지 밀릴 수 있다. 추세 하단이다. 그럼 이제 종목군들로 한번 넘어가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종목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런저런 종목 하지 말고요. 그냥 제가 포트에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을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자, 처음에 일일이 다 제가 AS를 해드렸을 겁니다. 두산엔진 먼저 볼게요. 그대로 적혀져 있죠. 그대로. 만약에 이 저점이 깨지게 되면 8,000원대까지 밀려 내려올 수 있습니다라고 지난주에 그대로 했던 겁니다. 이 폭만큼 밀려 내려오니까.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저점인 9,100원짜리대가 이탈이 안 됐단 말이에요. 저거 이탈되게 되면 기본적으로 빠질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본다면, 타이트하게 본다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빠지겠죠. 그리고 난 얘 크게 보면 이렇게 빠지고. 그죠? 그러니까 저점을 깨나 안 깨나 이 부분들을 보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이 자리대를 깨게 되면 일단 단기적으로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입니다. 자, 그럼 다른 종목 한번 볼까요? 어떤 종목 볼까요? 위닉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위닉스.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큰 폭의 상승을 했습니다. 이렇게. 그죠? 그리고 난 이후에 조정을 받았단 말이에요. 자, 빠져도 고점에서 빠졌죠.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저점이 깨졌어요. 저점이 깨지면 뭐라 그랬죠? 무조건 하락 N자로 빠진다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좀 드렸을 겁니다. 그렇다면 요거를 그대로 갖다 이렇게 붙이면 돼요. 이렇게. 그럼 저점이죠. 자, 아까 이론 공부했을 때 그 얘기했어요. 매도를 하기 위한 방법이지만 매수를 하기 위한 방법이기도 하다라는 부분들까지 기억하실 겁니다. 하락 N자로 빠졌으니까 기술적인 반등의 흐름들이 나온다. 하락 N자로 빠지게 되면 되돌림은 얼마 나온다 그랬죠? 하락 N자형의 절반 되돌림이 나온다 그랬죠? 자, 그러면 하락 N자형의 밀려 내려오고 난 이후에 절반의 되돌림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무슨 체크를 하느냐? 다시 바닥 테스트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이 자리대, 최근에 형성되어 있던 이 11,500원대에 이탈하는 흐름들이 나오게 된다면 다시 어떻게 될까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빠지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현재 진행이 된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자, 다른 종목 하나씩 볼게요. 제가 가지고 있는 포트로 제안을 해드린 종목군들을 이렇게 해드리면 나름대로 시청자분들께서 제가 제안을 해드리는 종목군들을 보고서 했다라면 나름대로 대응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같이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아마 머리에 더 많이 남을 겁니다. 자, 그 다음 메일유업 한번 볼게요. 자, 메일유업도 똑같습니다. 저점이 나왔었죠?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점이 나왔고요. 상승을 하게 된다면 요 폭만큼 갔었죠? 목표치가 찼으니까 쉬었단 말이에요. 그죠? 이렇게. 그럼 요 부분을 또 다시 한번 확대를 해볼게요. 자, 상승을 하고 나서 목표치 하락 상승 N자로 가고 세 번째 마디가 나와줘야 되는데 거래량. 그죠? 거래량이 늘 증가가 안 되죠. 이 부분들 때문에 많이 못 올라갔다. 근데 큰 목표치는 여기가 된다라는 부분들 하나. 그 다음 빠지게 되는데 얘는 박스권역으로 빠졌었죠. 자, 박스로 빠졌으니까 요 빠진 폭만큼 밀리더라. 그럼 그 자리대에서는 분할 매수 포인트.
다시 상승을 하게 된다면 저점에서 고점이 나왔었죠? 한번 이틀, 3일 횡보해주고 올라갔으니까 요 폭만큼 갖다 붙이면 단기 매도. 단기 매도에서 전 고점 자리대를 거래량을 동반을 하면서 넘어가는 흐름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우선적으로는 이 상승폭만큼 저점을 다지고 상승을 한다라는 거. 목표치가 차면 매도. 이 거래에 쉬어주고 나서 다시 올라갔단 말이에요. 이 작은 마디만큼 그대로 또 갖다 붙이게 되면 매도죠.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중기적인 추세 때 마디에 대한 폭을 봤어도 이 폭만큼 그대로 상승을 해주는 그 마디짜리, 단기 마디짜리와 중기 마디짜리가 겹쳐지니까 큰 저항대. 그러면 다시 단기 매도짜리를 놓고 봐도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쉬어가는 흐름들이 나오겠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고점 자리대는 돌파된 고점은 지지라인이 형성된다라는 부분들을 배우셨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자리대가 이탈이 안 된다라면 한 44,000, 45,000원 이 자리대가 이탈이 안 된다라면 어느 정도 박스권역으로 매물 소화를 해주고 다시 한번 움직일 수 있겠구나라는 부분들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제가 제안을 해드린 종목 갖다가 하니까 좀 더 편하지 않나요? 자, 그 다음에 리스크 관리를 했던 부분들 한번 볼게요. 한국정밀기계. 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죠? 이거 저점 깨지면 61선 깨지면 그냥 리스크 관리 하십시오 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빠지면 어떻게 빠진다 그랬죠? 이렇게 빠진다. 무조건. 이렇게. 근데 얘는 언더슈팅 나왔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게 있습니다. 넘어갔어요. 넘어갔는데 거래량이 감소가 됐단 말이에요. 필히 거래량이 증가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1,400원짜리대를 안착해야 됩니다. 만약에 11,400원짜리대를 안착을 하지 못하면 이 11,400원짜리대는 계속적으로 저항의 역할을 할 겁니다. 왜? 언더슈팅을 하게 된다면 그 자리대를 회복을 못하면 그 자리는 저항이라고 그랬죠? 만약에 반대로 목표치를 넘어가게 되면 거래량을 동반했을 때 넘어가게 되면 그 자리대가 뭐라고 그랬죠? 강력한 지지 라인이 된다. 똑같습니다. 11,400원 못 넘어가면 얘는 저항이에요. 그러면 이 자리대를 넘어서는 걸 확인하고 접근을 하면 되겠죠. 즉 저점이라는 이 자리대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대를 깨버리게 되면 무조건 빠진다라는 것들을 머릿속에 넣고 있으면 아마도 대응은 하기 상당히 좀 쉬울 것이다 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제가 여러 가지 이런저런 좀 것들 많이 했습니다. 가급적이면 뭐 대형주나 이런 부분들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 일단 그것보다는 제가 제안을 해드리고 그런 종목군들 때문에 마음고생 하시는 시청자분들도 계실 거고 또 기포하시는 시청자분들도 계실 겁니다. 왜? 9시에 방송이 하죠. 주식승천. 거기에 제가 1등하고 있죠. 하림홀딩스. 오늘 70% 넘겼다가 조금 조정받고 한 66%로 마감했습니다. 얼마 수익 되지는 않는데 그래도 뭐 지금 시장 같은 때 66%면 뭐 대박 아니겠습니까? 온 모든 경제방송 통틀어서 66% 지금 현재 수익 나고 있는 전문가 없을 겁니다. 아마도. 그게 뭐냐? 바로 마디 매매를 하게 되면 충분히 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쉽고 빠르다라는 거. 그 부분들 정확하고 그런 부분들이니까 꼭 한번 배워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은 지금 현재 종목 상담을 조금 뒤에 종목 상담을 해드리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내일장 공략주는 종목 상담을 해주고 난 마지막 시간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종목 상담이죠. 자, 종목 상담하기 전에 궁금한 사항이나 뭐 문의 사항 있으시면 바로 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02-3153-2611번입니다. 전화로 주시면 상당히 자세하게 받을 수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자, 문자 상담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루트로닉을 매수를 하셨답니다. 12,400원의 비중이 약 20%를 매수를 하셨답니다. 전망이 어떨까요? 라고 좀 물어보셨습니다. 자, 루트로닉 상당히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죠? 상당히 많이 상승을 했는데, 왜냐면 이 새로운 기술, 새로운 제품 이런 개발을 해서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형성이 됐었고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근데 많이 올라와 있는데 실적이 눈에 띄게 드러나가지가 않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탄력을 잃어가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잠깐 봐볼게요. 요래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죠? 저점 나왔으니까 요 폭 그대로 올라가게 되면 요만큼이죠? 그죠? 얼추 박스권이다 라고 좀 보셔도 좋습니다. 상승을 해주고 난 이후에 조정을 받았죠? 저점 나오고 나서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저점이 나오고 재차 상승하게 되면 요 마디 폭만큼 갑니다. 근데 이 자리대를 안착을 하지 못하고 있단 말이죠. 단기 매도짜리인데, 자, 14,700원, 14,800원 이 자리대는 무슨 자리죠? 저항입니다. 저항. 저거는 웬만한 거래량 갖고는 못 넘어갑니다. 하나 방법은 있어요. 갭으로 넘어가게 되면 인정. 자, 근데 단기적인 흐름들을 한번 볼게요. 자, 저점이 깨졌습니다. 이 자리대 12,000원 이탈하게 되면 도망 나오셔야 됩니다. 왜? 자, 무조건 여기에서 빠졌죠? 그죠? 이 종가상 12,650원 이 자리대를 지금 현재 12,400원 자리대를 지지를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자, 기본적으로 이렇게 빠졌었죠? 반등이 나왔죠? 그러면 이렇게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약 11,500원 자리대까지도 밀릴 수가 있습니다. 11,500원 자리까지 밀릴 수가 있으니까 이 종목은 자, 종가 기준으로 저점 12,400원대, 12,000원대 이 자리 이탈하게 되면 필히 리스크 관리 좀 해야 된다. 즉 12,400원 자리대를 하게 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반등은 중간 정도, 절반 정도의 되돌림 자리대가 있다라는 부분들이죠. 그 자리대는 약 13,000원대 초반권역입니다. 왜? 지금 현재 이 하락 N자형으로 밀린 게 아니죠. 그죠? 여기에서 이 하락 폭의 절반 되돌림, 그 자리대가 13,200원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대가 오게 되면 어느 정도는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 약간 지금 현재 수익권역입니다. 약간 수익권역인데 욕심을 조금 버리시면 일단은 수익을 내고 나오실 수 있을 거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좋은 주식이지만 실적에 대한 증가는 확인을 해야 됩니다. 아직까지 2분기 실적, 3분기 실적 그렇게 썩 좋지 않게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한번 확인을 하고 다시 들어가 보자 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전화 상담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자, 여보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다우기술 14,000원이에요. 다우기술이요? 예, 예. 네, 14,000원. 예. 비중은요? 30%. 비중은 예. 어느 정도 되세요? 예. 30%세요? 예. 어떤 게 궁금하십니까? 목표가하고 추가 매수를 좀 알고 싶어서요. 추가 매수요? 예. 대박플러스 자주 보시나요? 예. 대박플러스 자주 보시면 예, 계속 봅니다. 네, 제가 역별에 있는 종목군들을 사라고 하던가요? 사지 말라고 하던가요? 그죠? 예. 단기 투자로 단기적으로 생각하고 들어가셨어요? 아니면 좀 여유 있게 보셨나요? 아, 단기로요. 단기로 들어가셨어요? 예. 더더욱더 역별에 있는 거 보시면 안 되죠. 예. 자, 일단은 제가 전략이나 이런 부분도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예. 전화 끊고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다우기술도 보게 되면 참 좋은 주식이에요. 참 좋은 주식인데 우리 이놈의 수급이 따라주질 않습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것만 보게 되면 다우기술 거의 지주사 형태입니다. 아마도 이 자회사에 대한 부분들만으로도 시가총액을 좀 넘어가지 않을까 싶거든요. 근데 이상하리만큼 소외를 좀 받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자, 한번 볼게요. 큰 폭으로 상승을 했어요. 자, 한 마디, 두 마디, 세 마디째는 조심하자라는 부분들. 그죠? 그럼 얘도 빠졌다가 올라가게 되면 요 폭만큼 무조건 빠지죠? 이렇게.
그럼 여기가 저점이네요. 기가 막히네요. 그죠? 그럼 이렇게 빠졌단 말이에요. 자, 이제 하락 N자로 빠졌으니까 되돌림이라는 게 나올 겁니다. 그죠? 되돌림이라는 게 나오는데 50%의 되돌림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봉이죠. 수급선 꺾였죠. 역별로 전환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최근에 형성돼 있던 저점은 12,500원입니다. 만약에 정말 장기 투자를 하게 된다면, 이거 2014년 내년도까지 하게 된다면 저는 14,000원 매수가라면 그냥 한번 끌고 가보셔라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이 다우기술 같은 경우라면 상당히 좋은 주식이에요. 좋은 주식이고 우량한 자회사까지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1위야 있죠. HTS, 키움증권. 키움증권의 지분도 가지고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기업이에요. 다만 지금 현재 소외를 좀 받고 있는 부분들이 아쉽다. 근데 만약에 단기적으로 좀 하시겠다라고 한다면, 자, 단기적으로는 여러 가지 하락 추세대입니다. 하락 추세대를 그려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이제 벗겨내려고 하고 있어요. 벗겨내면 뭐라고 그랬죠? 하락 추세대를 벗겨내면 횡보 아니면 상승이라고 했죠? 박스 아니면 상승 추세의 전환이란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볼게요. 저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고점이 나왔었죠? 요건 조금 넘어갑시다. 고점이 나왔고 저점이 나왔습니다. 그죠? 근데 만약에 넘어가게 되면 요건 요 폭만큼 요렇게 갈 겁니다. 그죠? 그 자리대가 약 한 14,500원 요 정도예요. 14,000원에 매수하셨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자리대가 전고점이란 말이죠. 즉 박스권이죠. 박스권. 단기적으로 이 박스의 형태를 좀 보이면서 매물 소화를 거치고 그리고 나서 추세를 전환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일 가망성이 높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즉 시간이 조금 더 소요가 될 수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거래량에 대한 증가 부분들이 없다라는 거, 그 부분들이 좀 아쉬운 부분들이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자 우선적으로 이 13,000원 자리대가 이탈이 돼버리게 되면 조금 더 밀릴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바닥 확인하러 내려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3,000원을 이탈하는 흐름이 나오게 된다라면 30%니까 절반 정도는 좀 줄여 놓으셨다가 바닥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거래량이 정말 감소가 됐다거나 십자형 양봉 도지의 캔들 모습이 나왔을 때 그때 다시 한번 그 비중을 30%를 채워서 좀 중장기적으로 좀 끌고 가보자 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좀 보는 것보다 좀 중장기적으로 좀 보는 게 저는 좀 더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힘드시겠지만 조금 더 힘내시고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전화 상담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나요? 시젠, 예. 62,000원에 30%거든요. 시젠이요? 예. 62,000원에 30%요? 예. 네, 어떤 부분들이 제일 궁금하신가요? 앞으로 전망이야. 앞으로 전망이요? 예. 혹시 매수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특별한 적은 없는데, 네. 자꾸 방송사에 추천을 하고 해가지고 그래 샀거든요. 방송에서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예. 자, 일단은 제가 이 부분들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예. 전화를 끊고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참, 그 전에 예. 단기적으로 보셨나요? 좀 여유있게 보셨나요? 좀 장기적으로 가도 되거든요. 장기적으로요? 길게. 장기? 한 2년 정도 투자하실 수 있으세요, 혹시? 예, 예. 예.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장기적인 관점에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예, 감사합니다. 예. 자, 시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뭔가 메리트가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진단 시약 부분들, 진단 키트 부분들, 이런 부분들, 어느 정도 이 질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빨리 캐치를 할 수 있고 진단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 가장 큰 메리트가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점점 고령화 사회로 진입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고령화 사회로 좀 진입을 하고 있는데 이 시즌 같은 경우는 나이가 고령화 사회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제가 봤을 땐 성장성이 좀 더 클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싶습니다. 자, 우선 먼저 수급적인 부분들을 보기에 앞서서 기본적 분석을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자, 작년 122억의 영업이익을 달성을 했습니다. 근데 올해
약 178억 원의 영업이익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약 270억, 그 다음에는 거의 370억. 꾸준하게 2010년도 때부터 꾸준하게 실적이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바이오 섹터라든가 헬스케어 섹터 중에 실적이 이렇게 나오는 종목은 몇 개 안 됩니다. 그죠? 하다못해 뭐 메디포스트 뭐 이런 거 몇 년 만에 흑자 전환된 게 뭐 10억, 꼴랑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실적이라든가 성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우선적으로 62,000원에 30%를 좀 매수를 하셨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약간 좀 고가권역에서 좀 매수를 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 종가 기준은 63,000원이란 말이에요.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기본적으로는 이 마디는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저점이 나오고 난 이후에 요래 가게 되면 그 자리대가 약 70,000원이거든요. 1차적으로 봤을 때의 목표가는 70,000원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자리대에서 10,000원 올라가려고 2년이라는 시간 동안 투자를 한다. 라고 하면 조금 그렇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장기 투자를 한다라면 저는 이거 10만원 정도까지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분들은 목표가를 7만원으로 먼저 설정을 해 놓으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만약에 이 자리대가 넘어가는 흐름들이 나오거나 그렇게 되면 다시 저한테 전화를 주세요. 아시겠죠? 서울경제TV로 전화를 주시게 되면 다시 상담을 좀 받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하고 났을 때 그 차후에 대응 전략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리스크 관리 자리대가 있습니다. 자, 이 종목도 보게 된다라면 보세요. 최근에 고점을 형성을 해주고 난 이후에 밀려 내려왔었죠. 이렇게. 그죠? 이 부분들 박스권역으로 밀려 내려왔기 때문에 만약에 빠지게 된다면 이렇게 하락 N자로 오늘 빠졌습니다. 그죠? 하락 N자로 빠졌는데 이게 오늘 형성되어 있던 저점을 추가적으로 이탈하게 된다면 아마도 우선적으로 작은 박스권역인 요 폭만큼 빠질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약 한 57,000원 정도대 61선까지도 밀릴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에요.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62,000원에 매수를 하셨으니까 한 10% 손실이 난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보셨다니까 57,000원 정도대를 리스크 관리 자리대를 보시고 일단 1차 목표가는 약 한 7만원 정도까지 일단 형성 설정을 해놓고 한번 기다려보자 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뭐 이런 종목군들 좀 괜찮은 종목들도 많이 있고 하니까 난 좋은 결실을 좀 얻으셨으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내일장 공략주는 잠시 뒤에 바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입력하시고 전문가 방송에 접속하시면 서울경제TV 특급 전문가들이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와 수익률을 책임집니다. 주식 투자 샘플러스와 함께 하십시오. 자, 제가 제안을 해드릴 종목입니다. 최근 시장 겁나게 어려워요. 겁나게 어려운데 종목 고르기 사실 조금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좀 가지고 나온 종목은 어느 정도 좀 안전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종목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화면에 보게 되면 종목 이름이 잘 안 보이죠? 왜냐면 요것도 보이면 또 채널 돌아갈까봐. 그래서 일부 제가 조금 낮게 해드렸는데, 자, 우선적으로 제가 매매 팁을 하나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제가 항상 누누이 좀 말씀드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정배열로 전환되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을 매매하셔라 라는 부분들을 항상 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왜냐면 매매에 따른 이 스타일에 따라 다 틀립니다. 그 시장이 급락이 나왔을 때는 낙폭 과대 종목군들을 매매를 해야 되는 거고, 지금처럼 시장에 대해서 차별화가 나오는 그런 날인데는 올라가는 종목군들만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새롭게 주도주가 탄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우선 제가 제안을 해드릴 종목은 신한지주입니다. 자, 신한지주 차트의 흐름들을 잠깐 좀 보시게 된다라면 정배열 상태가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가장 큰 메리트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한번 볼게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크게 박스권역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그죠? 그러다가 한번 빼꼼하게 이렇게 해볼래다가 다시 두들겨 맞았단 말이에요. 한번 매물 소화를 해줬으니까 크게 밀렸었죠. 그리고 상승을 하게 된다라면 이 중기적인 목표치가 있었죠. 이렇게. 그죠? 목표치가 달성이 되고 난 이후에 일단은 오버슈팅이 나오고 밀렸다. 이거 확인해 볼게요. 이렇게. 얘는 이 자리대 45,600원, 700원 이 자리대가 중기 저항대입니다. 그죠? 넘어간 자리대가 이탈이 되면 지금 현재 저항대 자리다라고 좀 보셔도 좋은데, 자, 이 자리대를 보게 안착을 하는 흐름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추가적으로 상승이 가능한 부분들이다 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자, 1봉은 정배열이죠. 자, 분봉 한번 볼게요. 60분봉 한번 볼게요. 자, 60분봉을 보게 되면 갈색선이 241선입니다. 이제 안착을 했죠. 그죠? 정배열로 서서히 전환되는 모습들이 나타난다라는 거. 그리고 30분봉 한번 볼게요. 자, 30분봉도 마찬가지죠? 30분봉도 정배열로 전환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뭐 1분봉까지 볼 필요성은 없을 것 같은데, 스캘핑 치는 것도 아니고. 자, 정배열입니다. 일단 얘기는 정배열로 전환이 됐다는 얘기는 어느 정도 조금 사주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수급적인 부분들 한번 봅시다. 자, 오늘 수급을 좀 보니까 외국인들 매도 나왔네요. 그러나 기관 쪽에서 매수를 해줬고 양 이틀간 외국인 쪽에서 매수를 해주고 오늘 조금 차익 매도가 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기금 쪽 같은 경우도 3거래일, 투신 쪽에서도 3거래일 연속적으로 좀 매수를 해주는 모습들이 나타났고요. 지금 거래소 섹터 중에 그래도 가장 선방을 하고 있는 섹터 중에 하나가 은행주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린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급하게 매수를 하지는 마십시오. 급하게 매수를 하지 마시고, 자, 신한지주 매수가는 조금 눌렸을 때 45,000원에서 44,000원까지 분할 매수 포인트로 좀 잡으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좀 짧게 잡았어요. 짧게. 목표가는 짧게 47,500원 좀 제시를 해드리고, 손절가도 짧게 43,000원을 제시를 해드릴 겁니다. 시장이 시장이니만큼 목표치를 크게 잡는 것보다 일단은 제가 일주일마다 찾아뵙고 있으니까 좀 단기적인 전략 위주로 좀 말씀드리는 게 좀 좋겠다라고는 생각을 들어서 일단 좀 목표가는 좀 짧게 잡았다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부분들은 여기까지입니다. 상당히 시장이 어렵습니다. 차별화가 지속되고 있고, 근데 조금만 더 힘내시고 내년 시장을 바라본다라면 분명히 좋은 날이 올 것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는 여기서 물러나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 화요일 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